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탐스러운 사회문화를 갖다가 맡고 있는 김한나입니다. 선생님 봐서 어때요? 굉장히 즐겁죠? 선생님도 오늘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우리가 강의를 해와서 1단원의 마지막 개념 강의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9강까지 이렇게 열심히 들은 친구들 선생님 굉장히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잘 될 거다라고 하는 덕담도 해주고 싶네요. 전 시간에 선생님이랑 능력자 확인 문제 내줬던 거 기억하고 있죠? 근데 그 문제가 OX가 아니고 뭐 이렇게 약간 우리가 빈칸도 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된 걸 스스로 찾아내는 좀 긴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그 능력자 확인 우리가 정답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부분 볼게요. 기존의 연구자료, 통계자료, 공식적 역사서는 우리 문헌은 이런 문헌을 그렇죠. 공식적 문헌이다. 이거는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보면 독립이한테 독립이의 변화에 따라 값이 결정되는 변수를 그렇죠. 종속 변수라고 한다. 맞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맞은 친구들 선생님 박수 쳐주고요. 세 번째가 좀 어렵죠. 자포자기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된 친구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능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 잘 못하는 거니까 자기가 이걸 못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세 번째 보면 기한은 뉴스를 정기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잘못된 설문 문항이다 라고 얘기했죠. 뭐가 잘못됐냐면요. 바로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나 무슨 말에 어떤 의미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굉장히 불명확하냐면 바로 정기적이죠. 그래서 어떤 기간과 시간을 갖다 물어볼 때 좀 더 명확한 용어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 문항은 어떻다? 잘못된 설문 문항이다. 자, 네 번째 볼게요. 귀하는 또 당신은 학생은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을 매우 좋아하십니까? 예, 둘 다 너무 좋아해요. 라고 해서 1번 예 라고 체크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선생님 저는요. TV,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너무 싫어요. 어떨 때는 유치한 것 같아요. 아니요. 이렇게 체크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드라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오락 프로그램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반대로 될 때가 있죠. 이런 우리가 그 설문 문항을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본다 라고 얘기를 해서 무슨 질문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중 질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설문 문항은 그와 같은 잘못된 문항을 지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3번과 4번도 무리 없이 열심히 스스로 내 힘으로 해냈다라고 한 친구들은요. 굉장히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친구들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수능까지도 사회문화 선택하셔서 내가 수능 과목으로 딱 그렇게 결정을 갖다 짓더라도 후회되지 않게 아주 좋은 성적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이 사회문화에 수능까지 잘 연결되는지 그 점도 잘 체크를 갖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나가게 될 부분은 뭐 어찌 보면 좀 대충 해도 돼야 될 부분이다, 개념이다 라고 해서 좀 소홀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또 이 부분은 좀 이제 기출률, 여러 가지 수능을 갖다가 이렇게 좀 그 포인트를 맞춰서 그쪽에 맞춰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을 약하게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은요,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그래서 수업을 갖다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친구들이 좀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들릴지라도 선생님이 사례 많이 얘기해 줄 테니까 선생님 믿고 자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단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의 마지막 주제인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입니다. 제목에서 보다시피 오늘 사실 하는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몇 가지 선생님이 이야기할 거냐면요. 뭐 상대주의적 태도, 그다음 개방적 태도, 객관적 태도, 그다음 반성적 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를 갖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구 윤리. 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그다음 윤리적인 자세를 갖다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배경, 나의 이 중요한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밑거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탐구 태도 들어가기 전에 자 사회 문화 탐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과학적 태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막으로 옆에 오늘 배울 주요 개념들을 선생님하고 함께 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뭐 가치, 사실, 가치 중립, 가치 개입, 뭐 개방적, 상대주의적, 성찰적 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 공부할 사회문화 탐구의 한계에서 우리가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막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위쪽에 나와 있는 개념인 사실과 가치 부분을 갖다 좀 다뤄보도록 하죠. 자, 사실과 가치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사실과 가치. 자,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보통 존재 법칙이다 라고 해서 자연현상에서 공부했다시피 어떤 것을 이다 아니다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경험적 증거가 사실상 제시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이다, 뭐뭐이다, 뭐뭐 아니다. 다음에 뭐뭐가 있다, 없다. 자,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례를 갖다가 하나를 들게 되면 우리가 경제 현상 중에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낮아진다. 그래서 요 법칙은 필립스 곡선이다 라고도 불려지는데요. 경험적 증거를 통해서 뭐가 이다 아니다로 이제 설명되는 우리가 사실 문제 또는 사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경험적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게 되죠. 가치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일종의 우리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선호를 갖다가 결정하는 거죠. 먼저 예를 갖다가 들어보게 되면요. 그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추구하는 대표적인 가치 중에 자유와 평등이다 라고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예를 들면 고교 평준화를 갖다가 실시한다, 국가에서. 그러면은 평등이다라고 하는 가치를 좀 우선시하게 선택한 문제가 되고요. 예를 들면 고교 평준화는 너무 고등학교 교육을 획일화시키고 오히려 학력 수준을 갖다 저하시키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스스로 가고 싶은 고교를 갖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선택의 문제로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가치가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실과 가치, 예를 들어서 가치의 문제가 충돌을 하게 될 때는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더 옳은지 그른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갖다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또 하나는 가치는 당위의 법칙. 자, 우리 사회문화 현상에서 당위의 법칙은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사회 지도층은 자 어떻게 된다? 좀 더 윤리적 자세, 도덕적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너희들은 모이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당위 법칙, 그래서 사실과 가치로 구분을 갖다가 해야 되겠죠. 일단 사실과 가치를 갖다가 구분을 하게 되면은요. 두 번째는 상식과 과학적 지식을 선생님이 조금 구별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 상식이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경험적 증거로 증명된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사실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상식입니다. 사실로 인식을 하는 거지 사실상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사실 이야기가 있어요. 뭐 금발머리는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로맨틱 영화의 주인공으로 금발머리 이렇게 여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글래머러스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예쁩니다. 근데 그런 여주인공들이 약간 백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금발머리는 뭐 지능이 나쁘다.
이런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면 상식.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사실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정말 연구를 했어요. 금발머리가 정말 다른 헤어 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지능이 낮은지 그렇지 않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발머리들이 오히려 더 지능이 높은 경우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사실로 인식하고 있는 거다라고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 상식 중에서 또는 이런 상식들이 과학적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자, 무슨 증거로서 경험적 증거로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 경험적 증거로 확인을 해서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있는 부분과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경험적 증거가 제시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영역이라든지 그렇게 표현을 갖다가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사회문화 탐구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문화 현상의 사회문화 탐구의 한계. 우리가 사회문화를 갖다가 경험적 지식으로 다 증명할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첫 번째는 사회문화 현상 자체가 자 무슨적이다? 가치 함축적 성격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행동을 갖다가 하면서 거기에 뭐를 함축한다? 가치를 함축한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적 증거로 제시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처럼 뭐뭐이다 아니다로 규정될 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사회문화 탐구의 한계로서 자, 연구자 스스로 뭐를 갖다가 가지고 있냐면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그러니까 그 세 명의 친구들이 같이 우정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두 친구가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두 친구가 한 친구한테 와서 야 누가 잘못했는지 서로 와서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야 내가 잘못했어. 네가 좀 객관적으로 봐줘.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한 친구는 그래 알았어. 내가 공정하게 너네들 둘 중에 누가 잘못을 했는지 내가 공정하게 봐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도 사실 그렇게 공정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게 그 친구 자체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스스로가 뭐를 가지고 있다? 자기의 가치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치가 개입되지 않을 부분에 가치가 개입이 되게 되면요. 그것이 어떤 과학성을 갖다가 유지하는데 큰 한계를 갖다가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옆에 이제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이 장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많은데요. 우리 뒤쪽에 보면은 읽기 자료, 탐구 자료로 이 룸부르조라고 하는 인물, 이 범죄학을 갖다 연구했던 인물인데요. 이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인물이 연구한 게 뭐냐면요. 바로 범죄자들의 골상학. 범죄자들은 저렇게 생겼어. 유전적, 신체적 특징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범죄자들의 유형을 갖다가 한 4명 정도로 정리를 갖다가 한 거예요. 우리 보면은 우리도 그냥 원래 사실 사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누군가 보고 저 사람 약간 범죄 그렇게 저지르게 생긴 그런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연구를 할 때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남부 이탈리아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편견과 그 사람들이 유전학적으로 굉장히 열등하고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편견, 자기의 가치를 갖다가 내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활용을 해서 범죄 골상학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이 롬브르조의 박물관을 갖다가 폐쇄하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운동이 나타났던 그런 어떤 사례가 제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탐구 자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자료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사회문화 탐구의 한계 과학적 태도를 갖다 정리를 하고 나면은요. 우리가 사회과학의 선생님과 연구 태도를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따가 좀 빔자료는 좀 한꺼번에 몰아서 선생님 좀 보도록 할게요. 사회과학의 연구 태도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쪽에서 강의할 때 선생님이 자료 수집 방법 몇 가지는 5가지는 자 종류가 뭐인지 꼭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사회과학의 연구 태도의 첫 번째는 무슨 태도냐면 바로 객관적 태도입니다. 객관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주관적 가치 자 배제합니다. 개인적 가치죠. 그 다음에 개인의 이해관계, 나한테 이해득실, 경제적 이해득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제를 갖다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도 배제를 조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중립성을 갖다가 유지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객관적 태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앞쪽에서 공부했던 롬브르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기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모든 연구를 했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개방적 태도입니다. 개방적 태도. 사회과학 연구 태도로서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개방적 태도다라는 건 우리가 사회과학 갖다 연구할 때요.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 자 원인과 결과, 그다음에 가설 같은 것들을 갖다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을 갖다가 이제 도출을 갖다 해내잖아요. 이 개방적 태도는요. 내가 어떤 결론을 도출을 했어요. 이 결론이 이론일 수도 있죠. 결론이 도출이 됐는데 이 결론이 절대적이고 절대 이 이론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개방적 태도입니다. 항상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태도를 개방적 태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결론과 이론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경험적 증거를 통해서 도출해냈다라고 할지라도 자, 무슨적 결론으로 잠정적 결론으로 우리가 인정을 갖다가 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다른 증거가 제시가 되면 자,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로 무슨적 태도이다. 개방적 태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세상에는 자, 뭐가 존재한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공존한다. 조금 이해가 돼요. 이따 관련 문제 다 풀어볼 거니까 개방적 태도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상대주의적 태도. 자, 상대주의적 태도는 조금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연구하게 된 여러 가지 사회문화 현상 있죠. 이 사회문화 현상은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와 의미. 이 문화 현상의 가치와 의미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 그 사회 문화 현상이 일어나는 사회 역사적 맥락. 사회 역사적 맥락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 그렇죠. 이 현상의 사회 역사적 배경, 앞뒤 전후 상황을 갖다가 모두 다 파악해야지만 이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문화 이해 태도에서 제일 바람직한 태도로 나오는 게 자, 무슨주의적 태도가 된다?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죠.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문화라는 것은 우열이 없고 다름이 존재할 뿐이다. 다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 사회가 처한 환경 또는 사회 역사적 맥락에 의해서 다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좀 어렵게 우리 친구들이 좀 인식하고 있는 태도인데요. 성찰적 태도 또는 자, 무슨적 태도, 반성적 태도. 자, 이 부분을 갖다 좀 보도록 할게요. 성찰적 반성적 태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있어서의 사회 현상을 갖다 연구하는 과정에서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원인과 선생님 정리하고 쓸게요. 결과의 관계. 그 다음에 변인과 변인의 관계를 갖다가 자,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파악해라. 성찰적, 반성적 태도. 그러니까 어떤 연구 결과를 갖다가 실제
현대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적용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론이 도출됐다라고 해서 그 결과를 갖다 활용하는 이런 단계에서도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신중하게. 그런 원인과 결과와 변인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파악해라 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사회과학 연구 태도에서 무슨적 태도다? 성찰적 태도다 라고 해서 이 네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 5가지. 그다음에 사회과학 연구 태도 4가지.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서 잠깐 하고 이제 우리 빔으로 좀 움직일 거예요. 자, 사회과학 연구의 가치 개입. 자,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사회과학을 갖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가치가 개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가치 개입이다라는 걸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가치 중립과 그다음에 두 번째 가치 개입이다라는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가치 중립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어떤 연구 단계에서 자료를 갖다가 수집한다든지 또는 분석한다든지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런 과정은 가치가 중립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치 중립이다라는 말은 가치를 배제해야 된다. 자, 앞쪽에서 잠깐 오게 되면 사회과학의 연구 태도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객관적 태도는 주관적 가치 배제하고 이해관계 배제하고 사회적 가치 배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 나와 있잖아요. 이 자세를 갖다가 유지해야 되는 게 바로 가치를 어떻게 한다? 배제한다. 가치 중립시킨다. 이런 용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단계에서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되냐면요. 내가 자료를 수집할 때,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때, 결론 도출할 때, 이때는 절대 가치가 개입되면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을 갖다 해야 되는 거 있죠. 아, 이런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가치가 개입이 되는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소극적 가치 개입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적극적 가치 개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가치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단계. 선생님이 해석적 연구 말고 실증적 연구를 갖다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실증적 연구에서 문제를 갖다가 제기한다든지 내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단계는 나의 가치가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가설이 설정된다든지 연구 설계. 자, 연구 설계 단계에서 우리 뭐 했나요? 자,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나는 이런 자료 수집 방법이 나의 연구를 하는데 훨씬 더 좋다라고 좋다, 나쁘다 이게 가치잖아요. 옳다, 그르다 이게 가치잖아요. 이런 걸 갖다 선택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가치가 개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제한 단계에서는 가치 중립한다. 나머지 결과를 갖다가 활용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도 가치가 개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 단계에서 가치를 중립시킬 것인지 개입시킬 것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 탐스러운 사회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 순서대로 선생님이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게 되는데 수능 대비하는 그런 강의들을 갖다 듣게 되면은요. 우리가 나눠서 한 이런 어떤 과정들, 예를 들면 실증적 연구 전체 과정을 오늘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렇게 정리를 갖다가 하는데 이런 기본기, 기초 사회문화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부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강의들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는 좀 그런 강의하고는 좀 구성이 좀 다르니까 이렇게 나눠서 해서 앞쪽 부분하고 잘 연결을 갖다가 시켜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하고 좀 빔을 갖다가 이제 볼 거거든요. 화면 자료 좀 볼게요. 지금 설명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례를 좀 보여주면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우리 그 앞쪽에서 우리 그 사실과 가치 이런 것들 갖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어떤 한계라든지, 그다음에 과학적 태도 이런 것들을 갖다 공부를 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사회과학 연구 또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가 내가 굉장히 과학적이다,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갖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신뢰도와 타당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어떤 학자가 관역을 갖다가 이렇게 비유해서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과학적 연구를 했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신뢰도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신뢰도는 연구를 계속하는데 반복되는
결과가 우리가 나오는 것을 신뢰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야, 넌 계속 인사를 안 한다, 선생님한테. 넌 참 애가 신뢰성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약간 비꼬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늘 똑같은 거예요. 늘 똑같아서 항상 같은 행동이 반복이 된다. 신뢰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친구는 학교에 지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 친구는 지각을 원래 안 하는 친구예요. 그런 행동이 반복돼서 나타나서 이 사람은 신뢰감을 주는구나 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신뢰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관역을 갖다 보는데 자, 요 화살을 갖다가 쐈어요. 예를 들면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여기에다 이렇게 집중해서 관역에다 화살을 쏘면 국민들이 막 한숨을 내쉬죠. 어떻게 양궁의 전성기는 끝났어. 황금기는 다 지나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신뢰도는 있어요. 저 친구 또 저기다 쏘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신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당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타당도라는 건 일종의 정확성을 갖다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정확성. 정확성이다라고 하는 걸 좀 더 쉽게 설명 갖다 하게 되면요. 연구를 갖다가 하는 목적 있잖아요. 이 목적을 잘 실현해내는 거, 이것을 우리는 정확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양궁 선수가 활을 쐈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관역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관역 안에만 일단 넣게 되면은 자기의 목적을 갖다가 실현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만약에 양궁의 전문가도 아닌데 한번 가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저 관역 안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막 이쪽 잔디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저쪽 잔디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저 친구를 맞추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당도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만약 양궁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일단 여기는 지금 관역 바깥을 이렇게 벗어났잖아요. 관역을 벗어난 요 부분이 있어요. 요거. 그럼 이거는 연구 목적을 실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것은 지금 관역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타당도는 높지만 신뢰도는 낮아요. 왜냐면 반복되는 결과가 아니고 결과가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타당도는 낮지만 신뢰도는 한 곳에 집중돼 있어서 거의 동일한 결과, 반복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높은 경우, 자, 관역 안에 들어와 있고 또한 화살을 쏜 것이 거의 비슷한 결과, 반복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두 높은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어떤 태도 또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대략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를 풀거나 자료를 분석할 때 나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핵심 개념으로 제시는 되진 않지만 조금 알고 있도록 하죠. 그 중에서도 신뢰도는 꼭 알고 있도록 합시다. 이게 너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 기억이 어렵기 때문에 요 사례를 갖다 선생님이 좀 제시를 했어요. 자, 요 내용 볼게요. 선생님이 앞쪽에서 우리가 사회과학을 갖다 연구를 할 때 반드시 가치가 배제돼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가치를 중립해야 된다. 바로 자료를 갖다가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 수집은 다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자료를 갖다가 분석할 때, 자, 가치를 배제시킨 게 아니라 가치가 개입이 됐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죠. 선생님이 차근차근 이거 좀 자료 해석하기 힘드니까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앞에 보세요. 그죠? 표가 길어지면 정신이 어떻게 된다? 혼미해집니다. 표가 길어지면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되죠. 그런 어떤 패배자의 모드는 선생님이 원하는 모드가 아니에요. 함께 갈게요. 자, 땡땡 여론조사기관의 신문 구독률 조사 결과.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름 쓰면 돼요. 뭐 한나 여론조사. 선생님 문제 좀 풀기 귀찮으면 뭐 저런 식으로도 재밌게 풉니다. 단위는 자 퍼센트예요. 비율이죠. 비율. 자, 2009년 A신문 33%죠. B신문 40%. 이게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여기 단위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당연히 비율값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각 신문의 관련 기사 제목이에요. A신문 보니까 국민 3명당 1명꼴로 A신문 가장 좋아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 자료를 갖다가 분석한 게요.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 대상,
조사 대상. 예를 들면은 자기의 여론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들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그 100 중에서 33%가 A신문을 보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바로 응답자의 3명당 1명꼴로 이렇게는 우리가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A신문을 갖다가 본 사람들은요, 잘못된 우리가 자료 분석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죠. A신문? 야, 이 신문 국민 3명당 1명꼴로 좋아해?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6% 되니까 A신문, 마침내 최고신문에 등극, 최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2010년에는 전반적으로 26%, 24% 줄어들었고 C신문은 계속 5%지만 안 본다가 20% 증가했고 무응답이 25%가 됐습니다. 오히려 신문을 좀 신뢰하지 못해서 신문을 안 보는 사람들 또는 이제 다른 이제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매체가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사를 검색해서 실질적으로 집으로 신문을 이렇게 시켜서 보지 않는 경우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최고 신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는 아니죠. 보통은 뭐 한 과반수 또는 50% 이상의 어떤 득표는 되어야지만 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B신문 볼게요. 우리 신문 압도적 1위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압도적 1위는 아니죠. 33%, 40%고 물론 제일 높은 구독률을 차지하지만 압도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국민 4명당 1명. 이건 똑같죠. 국민이 아니라 응답자가 돼요. 그다음에 C신문 조사 결과를 보도도 안 했어요. 5% 너무 이제 구독률이 낮으니까 아예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조사 결과를. 그 다음에 2010년에는 C신문에 대한 사랑, 자, 꾸준히 이어져.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골이. 우리가 이걸 보고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통계 자료를 갖다가 분석을 해도 이와 같이 잘못된 자료 왜곡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중립, 배제시켜야 되는 데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이제 자료를 볼게요. 앞쪽에 선생님이 연역적 연구 과정에서 가치 중립 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를 표로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로서, 자, 문제제기,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이런 단계가 있고요. 연역적 연구예요. 실증적 연구,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가설 검증, 결론 활용입니다. 자, 문제제기 단계에서 가설이 어떻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개입이 돼요. 잠정적 결론도 나의 가치가 개입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연구 설계를 할 때에도 더 좋고 나쁜 걸 우리가 비교를 하고 선택해야 되니까 가설이 개입이 되지만, 자, 어떤 단계? 자, 2단계. 그래서 가설이 아니죠. 선생님이 너무 흥분한 거라. 그죠? 가치.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가치를 중립 배제한다. 그 다음에 가치를 배제한다. 어떤 단계가 가치가 배제가 되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치가 배제가 된다. 결론을 갖다 활용할 때, 뭐 적용 여부 결정할 때 나의 가치가 개입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해석적 연구로 가더라도 해석적 연구에서도 자료가 수집이 되고 분석이 되잖아요. 그 단계는 가치 중립 단계이기 때문에 이 연구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더 과학적 연구를 할 수 있고 경험적 증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지우고 이제 좀 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와서 또 열심히 지우고. 자, 우리 선생님이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윤리, 그다음에 윤리적 자세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회 문화 연구의 윤리적 자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자, 연구 대상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구 대상이 누가 됐든지 사회 문화 현상의 연구 대상은 누가 된다? 사람이 되겠죠. 사람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존엄성, 인권,
사생활 보호. 자,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의 윤리적 자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자, 연구 대상을 모집할 때 여러 가지 윤리적 조건들이 우리 나타나게 됩니다. 앞쪽 강의 이제 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앞쪽에 선생님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한 달을 갖다가 버티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도망갔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일단 연구 대상을 모집할 때요. 연구자는요. 연구 대상에게 자, 연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위험성 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지를 갖다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연구 대상이 자, 뭐를 해야 되냐면 자발적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것도 윤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까다롭게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제 과학 탐구 연구를 갖다 할 때 이제 연구 대상 임상 실험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고 임상 실험의 대상이 되긴 하는데요. 그 임상 실험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뭐 학생이거나 그러니까 당장 뭐 학비를 갖다 벌어야 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임상 실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갖다 받다 보니까는 그런 경제적 부분의 보상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처럼 연구 과정의 부작용이라든지 위험성을 갖다 고지받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자기가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연구 대상이 되게 되면은 이게 무료 봉사가 아닌 한 연구자 입장에서는 일정 금액의 보상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을 모집할 때 이제 그 윤리적 조건에는 뭐가 되냐면요. 자기가 자,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발적으로 포기 의사를 갖다가 밝힐 수 있음을 갖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한 달 버티기 그 남자도 중간에 밤에 야반 도주하는 그런 일이 없으려면 미리 야, 너가 하기 싫으면은 나한테 이제 연구를 중단하겠다라고 한 너의 의사를 갖다가 밝히렴. 그러면 그 즉시 연구를 갖다가 중단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갖다가 따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연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연구 결과를 갖다가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이 연구 결과를 좀 나쁘게,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죠. 옆에 이제 일단 자막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옆에 빔이 이제 나올 건데요.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첫 번째 자료로서 우리 이제 탐구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저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두 명의 우리가 여자분이 두 명이 자매입니다. 자매인데 어떤 자매냐면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이란성이 아니고 일란성 쌍둥이. 연구, 뭐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자들을 굉장히 탐내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쌍둥이 케이스를 우리는 일란성 쌍둥이를 쌍둥이 케이스라고 얘기해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분들 말고도 여러 가지 사실 쌍둥이 케이스가 있어서 선생님 그런 것들을 나중에 뭐 사회화 단계 이런 거 할 때 또 흥미지게, 재미지게 이야기 해드릴게요. 근데 이 분들이 사실상 원래 같이 자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네들이 일란성 쌍둥이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됐을 때 어떤 부분, 사회적 환경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들이 유전적 정보가 같잖아요. 일란성이니까. 그래서 유전적 정보가 더 중요한 영향을 갖다가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둘을 갖다가 떼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30년이 넘게. 나중에 이 둘이 만나게 되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연구 자체가 윤리성이 확보됐습니까?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확보되지 않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이제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제 화면 자료 볼게요. 우리가 자료 탐구를 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우리가 수용소의 이제 모습입니다. 왜 독일에서요.
자기네 인종을 갖다가 훨씬 더 좋게 인종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꾸려고 자기네 있어서의 인종들 중에서 되게 열성 인종들 있죠. 예를 들면 장애를 갖다가 가지고 있거나 어떤 특별한 중독을 갖다가 가지고 있거나 해서 우리가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손을 갖다가 이렇게 낳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떤 일종의 불임 수술을 갖다가 하게 하는 법률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장애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다가 이 장애인들은 우리 우성인자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나가고 자손들을 갖다 해서 세대를 갖다 이어나가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수용소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말 그대로 저기 유태인들 이렇게 저기 살인했듯이 이들을 자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살인하는 이런 비윤리적인 일이 나타나게 돼요. 이들은 어떤 사회적, 과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굉장히 비윤리적인 어떤 사례를 갖다 제시했던 탐구 자료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윤리적 사세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좀 당위적이기도 하고요. 쉽게 접근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조금 좀 추상적이고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탐구 자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자료 해석 능력까지도 좀 높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개념 정리했고요. 이제 빔으로 가서 나머지 이제 자료 탐구뿐만 아니라 문제량이 많으니까 열심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개념형이죠. 48쪽 볼게요. 자, 사회과학의 탐구 태도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나와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해서 완전 무결할 수는 없다. 당신은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시간이 흐르면 잘못이 발견될 수 있다. 이 이론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가 된 거죠. 이걸 수용할 수 있는 태도, 무슨적 태도, 개방적 태도입니다. 연구자는 늘 자신이 가지는 정치적 이념이라든지 경제적 이해관계, 주관적인 어떤 가치,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편견이 작용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된다. 따라서 무슨적 태도가 필요하다. 객관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개고기를 먹는 문화, 우리나라 개고기 먹죠. 무조건 야만스럽다라고 비난할 것은 아니고 그것이 생겨난 배경을 고려해야 된다. 그 문화가 나타난 사회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주의적 태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고요. 교육 현장의 전면적인 체별 금지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모, 저모 따져봐야 된다. 변인과 변인의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꼼꼼하게 신중하게 따져봐야 된다. 자, 무슨적 태도, 성찰적 태도, 반성적 태도 해서 태도를 연결시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다음 기본 문제, 자, 49쪽입니다. 다음 연구 절차에서 가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단계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 생각했다. 뭐예요? 우리가 문제 제기. 자, 잠정적 결론, 가설 설정. 자, 여기 보면 자료를 수집했다. 그 다음에 자료를 갖다가 분석했다 나오죠. 그래서 흡연 청소년들이 금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결과의 활용입니다. 결론 도출이 아니고요. 결과를 갖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집 분석 결론 도출인데 결론 도출 단계는 없으니까 3단계, 4단계를 골라보도록 하죠. 자, 다음 사례를 토대로 사회과학의 연구에서 연구자의 요구된 태도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은요, 어떤 일본 고고학회의 후지무라 시니치라고 하는 인물이 전 중기 구석기 연구를 갖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발굴을 한 게 아니라 자, 그가 엄청난 일을 했죠. 유적지에다가 석기를 파묻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됐대요. 따라서 유적 날조 파문 이후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자, 유적의 등록을 잇따라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태도에서 중요한 거, 이 연구자는 무슨 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연구자가 가져야 되는 윤리 의식이 없죠. 3번입니다. 자, 6번 볼게요. 교사는 수업 시간에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다음 다를 제시하였다. 이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나는 가를 가리고 보면은
양으로 보이고 달을 가리고 보면 새로 보인다. 이거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해보면 돼요. 가리고 보면 요게 자 부리로 보일 수도 있고요. 이게 한쪽을 보게 되면 뿔로 보일 수도 있어요. 부리로 보이면 새고 뿔로 보이면 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개방적 태도, 객관적, 진리의 절대성, 흔들리지 않는 소신. 이건 당연히 3번과 5번은 아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인정한다. 무슨적 태도? 무슨적 태도? 그렇죠. 개방적 태도. 자, 연결해서 정답 2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는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가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지가 않대요.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요. 사회과학의 특성과 관련해서 옳게 설명한 거, 삶의 궁극적인 목적,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지 가치 있는 삶인가. 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경험적 증거가 제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적 증거, 뭐 선험적 증거, 자기에서 어떤 직관에 의한 어떤 생각, 형이상학적인 영역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를 고르게 되면은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실제의 사실로서 인식될 수 있는 자료. 이것을 우리는 무슨적 증거다, 경험적 증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제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1단원의 마무리 부분 했고 선생님이 앞에서 누차 얘기했다시피 사회과학의 연구 태도 4가지와 윤리적 자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고 찾아낼 수가 있으면 충분히 오늘 공부는 100%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능력자 확인을 갖다가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능력자 확인 나갑니다. 자, 2000년 한 해 동안 자 많이도 이혼했네요. 12만 쌍이 이혼했다라는 것은 사실 문제이다. 자, 사실이다 아니다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나오죠. 자, OX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자, 이혼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가치 문제이다. 가치 어떤 것들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지 OX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자, 무슨 태도이다? 상대적 태도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바로 앞에서 문제 개념 문제에서 풀었었죠. 그래서 OX 체크해서 다음 시간에 정답 확인하면 되고요. 이번 시간은 좀 선생님이 다음 시간 공지를 갖다가 해야 돼요. 물론 이 능력자 확인은 다음 시간이 우리가 심화 문제풀이 강의가 이어지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고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갖다 들어갈 거고 심화 문제풀이가 우리가 1단원이 중단원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단원과 두 번째 중단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뒤에 있는 10강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심화 문제 꼼꼼하게 풀어가지고 오셔서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강은요. 마지막 중단원에 심화 문제 플러스 선생님 교환 여러분 자료실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환 출력하셔서 풀어가지고 강의 들으셔서 10강과 11강 문제풀이 강의는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공지 잘 들어야지 다음 시간 우리가 알차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